1000만 원씩 그냥 계속 나가는 거야. 작은 금액은 아니죠. 센터에 갈 일이 없죠. 금액이 크다. 갈 게 없으니까 그냥 계속 타는 거죠. 하루 종일. 다 나자빠졌죠. 안녕하세요, 김 대장입니다. 여기는 가스스테이션 독산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한 분들을 모시고 토크쇼에 출연을 하게 됐는데요. 지난 22년 9월에 서울시에서 내연기관 스쿠터가 사라지고 전기 스쿠터로 이제 100%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반년이 조금 흘렀습니다. 그래서 내연기관 타시는 분들, 또 전기 스쿠터 타시는 분들 도로에서 반반씩 갈리고 있는 분위기인데, 오늘은 전기 스쿠터의 선두주자 고고로 제품을 이용하고 계신 분과 아직까지도 내연기관을 타고 계신 라이더분을 모시고 토크쇼를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대화를 나눠주실 두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좀 할 텐데요.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고고로 유틸리티를 타고 배달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임동진입니다. 동률 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사의 K 모델의 내연기관을 타고 있는 조용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용재 씨 반갑습니다. 동규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고로 유틸리티를 타고 계시잖아요. 이게 이제 초창기 모델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우리나라 이제 강남부터 시작해서 이제 잠실이나 이쪽 부근에서부터 이제 스테이션이 깔리기 시작하면서 고고로라는 전기 스쿠터가 돌아다니기 시작했는데, 언제부터 그러면은 전기 스쿠터를 접하게 되셨나요? 2019년 겨울에 대만을 가서 이 고고로라는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 걸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고, 거기서 물어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거 정말 탈만하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찰나에 고고로가 마침 런칭을 했고, 때마침 그거를 구입한 아는 형이 그거를 사서 너무 좋다, 너도 사라, 몇 날 며칠을 쫓아다녀서 그럼 알았다, 그럼 나도 한번 사보겠다, 관심 있었으니까. 그래서 사서 지금 횟수로는 4년 타고 있습니다. 일시불로 사셨나요? 네, 일시불로. 플렉스. 용주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쭉 내연기관을 타오셨는데 경력이 어느 정도 되시죠? 일단 레저용으로 좀 오래 탔었고요. 경력은 12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투잡하면서 업무랑 싸보니까 주행거리가 좀 많아졌는데, 지금 내연기관 배달을 투잡하면서 시작했던 걸로 치면 한 7만 킬로 좀 넘는 것 같아요. 7만 킬로 좀 넘고 레저까지 같이 합치면은 계산할 수도 없을 만큼 되게 길죠. 내연기관은 경력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올리 내연기관만 접해 오셨던 거네요. 내연기관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대안이 생겼는데 그 당시에는 전기 스쿠터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고로 전기 스쿠터를 타고 계신데, 직접 타보시니까 어떠세요? 만족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까? 일단은 처음에 굉장히 생소했는데, 고고로가 한국에 런칭했을 때 굉장히 열악했었습니다. 스테이션도 없고, 배터리를 교체했을 때 거의 진짜 아끼고 아껴서 60km 정도, 최대 기록이 65km인데 65km까지 타고 감안을 해서 다시 스테이션에 와서 배터리를 교체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저변이 정말 확대가 돼가지고 타기가 너무 좋았었습니다. 두 분 다 이제 필드에서 배달된 업무를 직업을 삼아서 일을 하고 계신데, 하루 평균 얼마나 주행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최소 100km, 많으면은 200 이상. 그냥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바로 어플 켜고 콜 잡히면 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사시는데, 용준 씨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얼마나 일하세요? 전 이 정도까지는 타진 않고요. 픽업이랑 배송 거리까지 다 합치면 통상적으로 한 70km, 80km 되는 것 같습니다. 근무 시간은 한 6시간 정도? 전기 스쿠터를 타는 솔직히 궁극적인 이유가 이 비용 절감 부분이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내연기관도 타고 있고 전기 스쿠터도 같이 병행해서 타고 있지만,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기름을 넣어야 되고 엔진오일 교체해야 되고 구동계를 또 주기적으로 손을 봐줘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좀 신경이 쓰이는데, 전기 스쿠터를 탐으로 인해서 이점이 상당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동균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체감을 좀 하시는지. 배달을 하기 전까지는 이제 센터에 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달라는 대로만 다 하고, 이제 배달 시작하고 나서 자가 정비로 정비를 했었단 말이에요. 비용이 너무 부담이 되니까. 근데 이 고고로를 타고 나서 센터에 가본 적이 없어요. 고장이 안 나요. 장고장도 없고, 그냥 브레이크 패드도 내가 갈고 싶으면 내가 스스로 갈 수도 있고, 센터에 갈 수도 있고, 뭐 큰 경정비는 스스로 다 되고, 오일 교환도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내연기관 MX 타고 다닐 때보다 훨씬 더 경제적인 지금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이전에는 이제 Y사의 이제 NMAX를 타셨군요. 뭐 H사의 P6도 타고 Y사의 MX도 탔었는데, 고고로 유틸리티를 타고 난 이후에는 뭐 크게 돈 쓴 적이 없으니까. 썸은 못 하시나 봐요. 예.
이 엔진 오일을 아시다시피 이 광유 50, 100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좋은 것만 넣고 싶잖아요, 내 오토바이는. 그럼 항상 100으로 바꿨는데 프로 오일을 바꿀 때마다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거의 뭐 한 통에 2만 원? 네, 25,000원, 3만 원 이렇게 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00km마다 엔진 오일을 교환했거든요. 되게 FM대로 교환을 하셨네요. 근데 뭐 어떤 분들은 뭐 2,000, 뭐 3,000 이렇게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1000km마다 엔진 오일을 교체하니까 예를 들어서 센터에 가면은 3만 원씩, 계속 나가는 3만 원씩 그냥 계속 나가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건 안 된다. 방법을 찾다 보니까 제 스스로 엔진을 교체하고 패드 교체하고 다른 거 뭐 구동계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는 이제 제가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센터 가서 바꾸긴 하지만 뭐 기본적인 것들은 제가 하는 편에서 했는데 지금은 센터에 갈 일이 없죠. 그냥 옛날에는 약간 그런 게 있었죠. 아 그냥 빨리 센터에 맡겨서 차라리 그 시간을 아껴가지고 한 콜을 더 타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아니 뭐 갈 게 없으니까 그냥 계속 타는 거죠. 하루 종일. 그럼 내연기관 타시는 우리 용준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유지비가 고고로 전기 스쿠터에 비해서 이제 주기적으로 좀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이 일하는 시간에 맞춰서 어느 정도 체감이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보통은 일주일에 한 번은 오일을 갈게 되는데 광유 50%, 100% 금액 차이는 좀 있거든요. 다들 이제 50%로 하니까 한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정도 주에 그게 고정으로 나간다고 보고요. 유류비는 빼고 그 다음에 벨트나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타이어는 한 1만 킬로 내외에서 가는 것 같아요. 금액도 한 10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 하고요. 총 비용으로 따져봤을 때 달에 한 주유비 빼고 한 40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작은 금액은 아니죠. 그래도 작게 탈 수도 없고. BSS 배터리 공유형 스테이션의 이제 줄임말이죠. 이용하시면서 뭐 이렇게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반대로 편리한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내연기관을 타면서도 저는 하루에 2번 주유를 했거든요. 연비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션이 초창기보다 엄청 많아졌고 교체를 언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가 없다 보니까 처음에는 되게 생소했지만 이제는 뭐 그냥 자연스럽게 아 이제 슬슬 떨어져 가네 교체해야겠네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그냥 넣었다 뺐다가 그냥 바로 시동 걸고 출발 이러니까 지금은 습관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신경을 크게 쓰진 않는 편입니다.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보통 몇 프로 남았을 때 교체를 하시나요? 아니면 보이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교체를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일단 두 가지 다 생각을 둘 다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40% 남았을 때 교체를 하고 제가 만약에 장거리를 가야 된다. 단가가 너무 좋은데 멀리 가야 된다. 미리 갈고 가자. 그러면 이제 충분한 레인지가 있으니까 어디를 돌아다녀도 충분히 그 권역을 제가 커버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고 항상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용준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연기관을 타시다 보니까 주유소가 진짜 많잖아요. 이제 주유소 중에서도 이제 금액이 이제 다 다른데 최저가를 좀 쫓아다니시는 편이신지 아니면은 그냥 좀 편하게 주유를 하시는 편이신지. 강남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나면 100에서 150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왕이면 자기가 알고 있는 좀 저렴한 쪽으로 선호를 하지만 그래도 이제 콜을 받으면 아무래도 좀 멀리 가죠. 2, 3km나 좀 외곽으로 빠진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좀 저렴한 곳으로 가기가 상당히 좀 효율이 안 나옵니다. 시간도 그렇고 중간에 또 그 방향으로 콜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150원, 200원 차이 안 나면 근처에서 그냥 바로바로 놓고 있어요. 주유는 하루에 어느 정도 한 번? 보통은 하루에 한 번이죠. 6시간을 탄다고 했을 때는 한 8,000원? 뭐 10시간 탈 때는 12,000원에서 3,000원 그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럼 주유비만 한 달에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소모가 된다고 보시면 되네요. 그렇죠. 대신 이제 차가 막히는 시간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연비 주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더 나올 때도 있습니다. 더 작게 나온 경우는 없어도 더 나올 때는 많죠. 아무래도. 대신에 이제 스테이션에 대한 제약 없이 내가 뭐 가고자 하는 방향에 주유소가 있으면 뭐 주유를 하시면 되니까 그 부분도 좀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왜 하루에 한 번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편이에요. 근데 그거를 뛰어넘을 정도로 유류비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는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요금제죠. 요금제 네. 너무 저렴하니까 음. 저 같이는 60km 타시는 분은 그냥 한 달에 55,000원 정액제 쓰세요. 그런데도 다 못 써. 한 달에 55,000원. 달에요? 네, 달에 55,000원. 주도 아니고?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77 요금제를 쓰고 있었는데 5 쓰다가 77로 바꿨는데 77도 지금 뛰어넘어가지고 지금 150% 쓰고 있거든요. 이번 달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제 11만 원 요금제로 바꿀 생각인데 한 달에 11만 원이야. 근데 유류비보다 훨씬 저렴하잖아요. 저도
내연기관 타봐서는 알겠지만 주유비 무시 못하거든요. 한 달에 11만 원 전액요금제 타니까 계산 같은 거를 안 해도 그냥 뭐 어련히 알아서 빠져나가겠지. 그런 생각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핸드폰 요금 내듯이 요금제를 선택을 해서 하면 되겠네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저 요금제 3.3 33 요금제를 쓰고 있는데 33 요금제 같은 경우는 출퇴근용으로 잘 나와 있어서 그것도 뭐 주행거리가 한 800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쁘지 않게 저는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33이면은 거의 뭐 충분히 근거리나 출퇴근에는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멀리 갈 땐 내연기관을 타고 있고 근거리 같은 경우에는 고고로 EV 시절을 타고 있다 보니 두 가지를 좀 효율적으로 좀 사용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고기 한번 먹을 돈으로 한 달 내내 그렇죠. 거의 세상에. 아 그리고 제가 네. 집에서 충전하는 그 전기 오토바이도 있는데 수압하는 BSS 제품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제가 오피스텔 살거든요. 네. 근데 오피스텔에 17층까지 올라가가지고 그거를 충전할 수가 없잖아요. 아 그쵸. 그 네. 무거운 거를.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일단 뭐 전선을 내려가지고 스쿠터에다가 꼽을 수도 없고 화재 위험도 있고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게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했던 게 이 BSS 방식인 고고로였던 거고. 저희도 궁금했었습니다. 왜 집에 가서 충전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집 1층이니까 집에서 충전을 해도 되는데 수압 방식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뭐 제 주변도 그렇고 아는 지인들도 이제 고고로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는데 저는 1층이라서 뭐 그럴 수 있다 치지만 뭐 3층, 4층인 사람들 들고 가기도 그렇고 방금처럼 무슨 단 내리듯이 전선을 내려가지고 충전을 한다든지 충전 다 되면 그걸 뭐 선을 엮어서 다시 올려서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굳이 수압 방식을 고집하는지 그게 너무 궁금했었는데 일단 제일 제가 걱정했던 거는 전기세. 그걸 충전하는데 전기세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잖아요. 일을 또 열심히 하시는데 네. 전기세 어떻게 할 거야?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0에서 200km 타는데 만약에 집에서 충전을 하잖아요. 그 충전 시간을 기다려야 돼. 그러면은 배터리를 더 사면 되지 않냐. 배터리 자체가 비싸요. 그쵸. 전기스쿠터는 네. 배터리가 비싸죠. 배터리를 뭐 몇십만 원, 100만 원까지 주고 더 사야 돼요. 근데 그거를 집에 가가지고 꽂아서 전기세 나가. 근데 그거 다시 들고 내려와서 그걸 다시 꽂고 그거를 계속 집에서 하느니 차라리 밖에서 충전된 스테이션에서 그냥 건전지 뽑듯이 뽑아서 넣고 이미 다른 데 돌아다니다가 충전돼 있는 거를 다시 넣고 또 운행하는 게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권총에 탄피 교체하듯이 딱 빼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직접 충전을 안 해도 되는 이제 BSS 스테이션 방식이 저는 이제 바이크를 리뷰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다른 이제 충전식 전기 스쿠터도 지금 계속해서 타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제 스펙이 좋아도 충전을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힘들고 괜히 또 집에서 충전하면 또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예, 어머니한테 또 뭐 등짝 맞고 이게 뭐 하는 거냐. 너 진짜 전기세 어떻게 너가 낼 것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충전을 하고 댕기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니까 수압 방식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다. 간편하고. 그게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내연기관 대비 이제 유지비가 상당히 저렴하잖아요. 중개 수수료를 연 단위로 느꼈을 때는 체감이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합니다. 나도 궁금해. 저는 엔진 오일하고 기타 등 나가는 거 있는데 네. 안 나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돈은 슈퍼 세이브 하시는 건데 그 돈으로 본인 수입에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신 이제 그 수수료가 또 나갈 텐데 한 콜당 거기에 비했을 때 저는 마이너스지만 전기는 플러스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그렇죠. 정정비에 할 것도 없고 고고로를 타면서 크게 들어가는 곳이 없으니까 내연기관보다는 세이브 되는 것도 있고 제가 옛날에 쿠팡 플러스를 잠깐 했었거든요. 그때도 그 중개 수수료를 건당 냈었어요. 한 건당 200원. 그 중개 수수료 한 건 할 때마다 200원씩 차감된다는 게 내가 만약에 3,000원짜리 콜을 잡았어. 그럼 실질적으로는 2,800원짜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내연기관을 탔을 때 2,800원에서 그 나가는 소모품 비용으로 나중에 더 빠져나가니까 만약에 3,000원 꼴 잡았어? 근데 중개 수수료가 200원, 300원이야? 그러면 2,800원에서 2,700원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뭐 엔진 오일가, 그다음에 타이어, 브레이크, 벨트, 보험비, 그다음에 뭐 내가 뭐 먹는 거 그런 거 다 포함하면 거의 한 콜당 2,000원에서 2,500원 사이가 된단 말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들어갈 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네. 그냥 3,000원짜리 콜 잡아서 수수료 200원 내고 200원, 300원 내도 그렇게까지 크게 부담이 안 된다는 거. 처음엔 200원, 300원 되게 작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100건, 200건, 300건, 400건 일주일,
한 달? 1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내연기관 타는 것보다 고고로에서 세이브되는 돈이 훨씬 더 많다. 왜냐면 그 중개 수수료를 만약에 100건 하면 2만 원이잖아요. 그럼 내가 한 달에 최소한 500건, 600건, 700건을 타면은 800건 곱하기 200원이면 16만 원이잖아요. 금액이 크다. 네. 16만 원을 그냥 생으로 날리는 거야. 거기에 내가 벌어들이는 거에서 거기서 또 소모품 다 나가고 유류비 나가고 그래버리면은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빠져나가는 게 더 많다. 근데 저도 그거를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죠. 벌어들이는 것보다 지출을 막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돈을 벌고 싶으면. 저는 오히려 고고로를 타면서 돈을 세이브했어요. 그 세이브 하신 걸로 옷을 사신 건가요? 옷을 오토바이 장비를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아깝지가 않았다. 왜냐면은 처음부터 그거를 물론 생각하고 타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3천 얼마가 원. 빠져나가고 네. 퀵 타시는 분들은 생각하시더라고요. 예민하죠. 네. 픽은 예민해. 막 20%, 30%. 네. 근데 중개수수료 나가는 거는 나가고 그 나머지 돈은 더 나갈 게 없다. 그럼 이 돈은 완전히 내 돈이다. 가랑비에 옷 젖는 거 모른다고. 또 하나 있죠. 티켈모아 대단. 최상위. 체감이 건당보다 월 단위, 연 단위로 끊어봤을 때 세이브 되는 돈이 내연기관보다 훨씬 더 많다. 제가 그것 때문에 고고로를 선택한 이유도 있거든요. 잠깐 계산기 돌려봤는데 1년이면 금액이 엄청 큰데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무시 못 한다는 거예요. 음. 그런데도 본인의 자유입니다. 내연기관 뭐 타실 분들은 내연기관 타시면 되고 이렇게 또 세세하게 따지고 좀 경제적으로 타실 분들은 고고로의 전기 스쿠터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가스스테이션에 그러면 현재 좀 바라는 점 마지막으로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바라는 점은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스테이션 확충, 이제 어렵지만 스테이션 확충이 제일 좀 부족한 것보다 많은 게 오히려 직접적으로 운용하고 타고 있는, 그다음에 앞으로 타실 분들한테 더 좋은 거니까 일단 제일 첫 번째로는 스테이션이 좀 더 많아졌으면, 초창기보다는 엄청 많아졌지만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게 홍보가 안 돼서 그런데 타보면은 압니다. 타보면 다릅니다. 진짜로 써보면 압니다. 이거 아시잖아요. 임플란트, 오스텝 임플란트. 그거였어요? 이가탄 아니었어? 아 이가탄이야? 몰라. 우리가 흔히 백색 가전하면 어디예요? 삼성. 어떻게 삼성이야? 뭐죠? LG지. 아 LG. 백색 가전하면은 LG잖아요. 전기 모빌리티라고 하면은 고고로다. 네, 진짜로. 야. 불안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좀 어느 특정 나라에 있는 그 제품들은 대만이 솔직히 스쿠터 강국이에요. 예전부터. 예. 믿고 우리가 탈 수 있는 거죠. 타 브랜드도 정말 많지만 고고로가 아무래도 타 전기 스쿠터에 비해서 견줄 수 있는 거는 이제 품질, 그거는 다 인정을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이 고고로를 하기 전에 찾아봤을 때 경쟁 모델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일단 되게 똑같이 생긴 비슷한 제품도 있었거든요. 다 나자빠졌죠. 오늘 정말 두 분 다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토크쇼를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동균 씨 소감 한 말씀 좀 말씀해 주세요. 이 고고로를 타고 있지만 옛날보다 진짜 천지개벽했거든요. 진짜로. 고고로 시장 자체가 한국에서 너무 열악했었어요. 처음에는 진짜로 타는 사람도 없었고 스테이션도 없었고. 근데 지금은 너무 많아져가지고 정말 다행이고, 솔직히 말하면 고고로가 팔려야, EV-C1이 팔려야 제가 유틸리티를 오랜 시간 운용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시장에 오토바이가 팔려야, 뭔가 맞아요. 팔려야 이 시장이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더 스테이션이 확충되고 제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오토바이를 타게 하려면 고고로를 홍보하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나오게 돼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준님은 이제 전기 스쿠터를 좀 전환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 그래도 늘 타던 게 있으니까 바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아직은 내연기관을 좀 더 선호합니다. 아, 네.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전기 스쿠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거나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야? 내 바이크 어디 갔어? 그래도 아직은 내연기관을 좀 더 선호해요.